속에 있는 수천 가지의 단백질들이 우리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지표 단백질을 통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건데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의 기술로는 1cm 이상이 돼야 지금 발견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표 단백질로는 그 이하가 그렇죠. 가능한 건가요? 예, 세포 수준에서 잡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2mm, 그거보다도 더 작은 더 작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아직 이론적인 상황이고 네. 우리가 이제 현재 그 알려진 그런 지표자로서는 아직 그 단계가 되지는 못하죠. 그럼 현재 가능한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선생님이 지금 유방암 연구하고 계시는데 유방암에서는 좀 가능한가요? 유방암에서 현재 가능한 것은 현재 뚜렷한 지표는 그 몇 가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 지표들은 또 실제로 어떤 정상인에서 그것을 이렇게 스크리닝이라고 그러죠. 건진 차원에서는 네. 실제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한테서 추적을 한다든지 재발이나 전이를 찾아내는 데서도 일부 쓰이고 있을 정도이고 그래서 현재는 그런 것들이 전체 총괄해서 어떤 그런 단백에서 나온 결과랄지 혹은 유전자에서 나온 결과랄지를 총괄해서 한꺼번에 보자는 노력이 있고 어쨌든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실용화되거나 활용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최근에 아주 얼마 전에 맘마 프린트라고 네. 그 70개 정도의 유전자로 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네. 그 전화기에서 칩같이 네. 그 칩으로 해서 하는 것이 미국 FDA에 처음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아주 고가일 뿐만 아니라 현재 그 효능이 완전히 밝혀지고 또 그것이 무슨 그 마술, 매직처럼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아직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 기술이 이제 발전이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환상적인 거네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조기에 그렇죠. 암을 진단을 받으실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것이 또 암의 어떤 정보과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죠. 네. 제가 조금 네. 추가를 해드리면은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혈액 내에 암세포가 몇 개 있다고 해서 암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거를 찾아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암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병원 중심으로 임상의사들 중심으로 이런 바이오마커 개발에 대한 연구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부가가치도 말씀하셨는데 개발이 되면은 환자에게도 좋은 일이고 국가기관 산업으로서도 얼마나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이오마커는 아마 당분간은 이 의학계에서는 많은 화두가 될 것이고 네. 이걸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매우 불충분하고 불완전하지만은 차세대로 미래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은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할 정도로 암이 중요한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최근 한 10년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걸린 암의 유형이 지금 변하고 있다고 하죠. 특히 대장암, 유방암, 폐암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선생님, 네. 요즘 뭐 특별히 좀 달라진 걸 느끼시나요? 환자들을 통해서도? 제가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고 네. 제가 실제 환자를 보다 보면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원인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평균 수명의 연장. 네. 그것을 대표적으로 들어야 되겠고 옛날 같으면 환갑잔치하면 오래 살았다 했는데 요즘은 네. 7순, 8순까지 사니까 네. 그것이 이제 암이 발병될 때까지 살아있다 하는 것이 되겠고 그러면 그 원인으로서 뭐가 있겠느냐 하면은 흡연을 들 수 있는데 특별히 폐암 같은 경우는 흡연하고 90% 이상의 폐암 환자가 담배 피는 것과 관련이 있다. 네. 담배 안 피는 사람도 간접 흡연에 의해서 암이 생긴다는 것이 잘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음식이 또 문제가 되겠는데 아까 위암은 줄어들지만 이제 대장암이나 유방암 같은 것도 늘어난다 하는 것도 이제 음식의 변화, 식이섬유의 변화하고 근데 지방질의 이제 섭취 증가 이런 것이 원인이 되겠고 네. 또 한 가지는 조기 검진의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 식품 섭취의 개념이 사실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식품 항암제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당당히 식품 항암제로서 암을 예방하고 또 치료를 도울 수 있는 이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식품으로 암을 예방한다. 식품 속에 숨겨진 암 예방의 놀라운 효능. 암을 이겨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먹고 있는 색색의 과일과 채소. 그 속에 암 예방의 신소재로 떠오르고 있는 식품 항암제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황미선 씨가 한적한 산골 마을에 자리를 잡은 것이 5년 전.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내린 결정이었다. 왼쪽 가슴에서 발견된 종양은 이미 임파선까지 전이된 상태였다. 어떤 기구한 운명이 세상에 그 생일날 내가 꼭 암 수술을 해야만 되나 그런 마음 때문에 슬펐어요. 그래서 내가 누가 요즘에 몇 살 먹었어요 물어보면 저 5살 먹었어요 그래요. 왜냐면 나는 새로 태어났으니까. 수술과 6번의 항암 치료 후 지금까지 재발 없이 건강한 생활을 해오고 있는 황미선 씨. 이렇게 샐러드. 황미선 씨는 수술과 항암 치료 못지않게 달라진 식습관에 힘이 컸다고 믿는다. 먼저 그 암을 치료했던 그 재발하지 않고 했던 분들의 그 모범적인 식탁 그대로를 저는 그대로 옮겨오고 그거를 갖다가 다시 내가 내 입맛에 맞게끔 개발해가지고 먹은 결과 지금 5년 저는 완치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시는 내 몸 안에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식탁을 꾸미고 또 내 그 스트레스를 받아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내가 나름대로 또 이제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다시는 암에서 그런 공포 같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과연 식품이 암을 이기는 데 도움을 준 것일까? 과일과 채소에는 암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양한 종류의 식물 활성 영양소들이 들어있다. 이런 식물 활성 영양소들은 혈관 생성을 차단해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억제하거나 스스로 죽게 만들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일과 채소 얼마나 먹어야 할까? 지난 1991년 미국 국립암센터를 중심으로 시작돼 미국 전역으로 확산된 5-a 캠페인. 채소와 과일을 하루 5접시 이상 섭취하라고 권장한다. 연구 결과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심장병,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병과 특정한 발병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식물성 영양소는 실제로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먹어야 하는 이유는 각각에 들어있는 식물 활성 영양소의 성분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식품에 들어있는 다양한 천연 항암 물질, 식품 항암제가 암을 극복하는 새로운 소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요, 신이 우리한테 이미 선물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식품에 좋은 성분이 있고 오히려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성분이 이렇게 들어있었구나. 새삼 놀랍게 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내게 되잖아요. 어느 식품에 뭐가 좋다면 그것만 쫙 뽑아서 먹으면 이제 암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자연이 준 그대로를 먹는 거하고 좀 추출해서 그 중요한 걸 뽑아낸 거하고 그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요? 물론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식품을 하나의 오케스트라에 좀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식품 안에 있는 그 많은 그런 구성 성분들이 한데 어우러졌을 때 이제 우리한테 어떤 축복을 주는 것이지. 그 하나가 이제 그 어떤 효능이 탁월하다고 해서 우리가 분리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약의 개념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서 아주 우수한 사람이서 그 사람을 뽑아서 솔로로 했을 적에는 원래 그 단원 속에 있을 때와는 또 다른 그런 그 음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전혀 예측지 못한 그런 이제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의 그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그 베타캐로틴이라고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화학 물질인데 이것이 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뭐 많은 논문에서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핀란드의 그 남성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 농축된 베타캐로틴만 그것을 하나 이제 재영화를 해서 주었을 적에는 오히려 놀랍게도 그
이 폐암 발생률이 폐암